네, 안녕하십니까. 컬티베이션 오브 휴머니티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통합 능력과 뉴로 하모니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1번, 2번, 3번 강의 못 들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네, 또 주의 기억, 주의 집중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좀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환경과 개인의 신경 생리학적인 인터페이스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뇌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방법을 뇌파 뉴로 피드백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현재 상황 하에서 적절한 속도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신을 훈련시키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실시간 개인 맞춤형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뇌파 뉴로 피드백은 뇌의 기능을 조율하며 성과와 수행을 향상시킵니다. 안정성이 확립되고 유지되며 조절은 자동화되고 충돌은 회피, 결국 희망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뇌파 훈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즉, 조절은 자동화된다. 내가 원하는 뇌파는 계속 강화되고 충돌은 회피한다.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는 억제시킨다 해서 강화와 억제. 예, 요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두 번째는 실시간 강화와 억제. 여기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개인 맞춤형 뇌 훈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뉴로 하모니를 했을 때 실시간 개인 맞춤형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과정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간 뇌파 측정 및 분석입니다. 뉴로하모니는 전두엽 기반 측정으로 이지 뇌파를 실시간 측정, 측정된 뇌파는 델타, 세타, 알파, SMR, 저베타, 고베타 등의 주파수대로 나뉘고 각 주파수는 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즉, 첫 번째는 뇌파를 측정하고 분석을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을 해야겠죠? 이 훈련할 때 저희가 뉴로하모니를 착용하고 합니다. 왜 뉴로하모니 밴드를 착용하고 할까요? 네, 실시간으로 뇌를 점검하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AI 기반 분석 임계값 자동 조정 뇌파 조절 기법 이렇게 해놨습니다. 뇌파 상태에 따라서 AI 알고리즘이 훈련 임계값을 자동 조절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현재 뇌 상태에 맞추어서 훈련 강도와 피드백 민감도를 맞추는 기술로 누구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자가 조절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원하는 뇌파는 계속 끌어올리면서 그리고 그 값을 이제 제시해 주죠. 어디까지 올라오면 다시 어느 값까지 올라가고 다시 그게 완성이 되면 다시 어느 값으로 계속 끌어올리는 자동 조정 뇌파 조절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뇌를 따라가면서 내가 원하는 뇌파는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나오지 말아야 할 뇌파는 줄여가는 임계값 자동 조정 뇌파 조절 기법을 쓰고 있다. 그럼 세 번째입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자동 원리. 사용자의 뇌파 상태가 변화가 생기면 뉴로하모니는 청각과 시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뇌가 원하는 상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상작용을 유도시킵니다. 상황별 훈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과다인 상황도 있고 주의력이 부족한 상황도 있습니다. 우울감, 무기력인 상태도 있고요. 주요 뇌파 조절 대상은 스트레스일 때는 고베타를 줄이고 알파파를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훈련 모드는 알파파 모드로 하면서 네. 그다음 주의력 부족하다 했을 때는 세타파를 줄이고 SR파는 올리고 우울감 무기력일 경우에는 델타세파는 내리고 활성화 뇌파는 저베타는 올리고 이런 상황별 훈련 적용이 가능하죠. 어떤 상황일 때 어떤 뇌파 조절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훈련 모드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기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훈련 루틴을 반복합니다. 반복 동안
자기 조절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반복적 피드백 훈련을 통해서 사용자는 뇌의 특정 상태를 자의적으로 유도하게 됩니다. 명상,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수면 개선 등 다양한 정신적 요구 상황에서 적절한 뇌파 주파수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네. 여러분들이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네, 이런 뇌파 조절 기법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뇌가 원하는 상태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상작용을 유도하게 해놨습니다. 또한 반복을 통하게 반복을 계속하게 되면 예, 계속 뇌의 특정 상태를 뇌가 스스로 유도하게 되면서 내가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뇌가 계속 원하는 뇌파를 만들어가면서 뇌의 구조적 변화까지 유도가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모드 강화 억제 기법입니다. 강화 억제 기법, 보상 억제 기법. 문제를 일으키는 뇌파는 억제하고 필요한 뇌파는 보상하여 강화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서파가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휴식 모드 조카미야 박사가 개발했죠. 알파파를 보상하고 서파, 델타 세타는 줄이고 소파, 빠른 뇌파, 고베타파는 줄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심리적 안정, 치유는 불면이나 두통, 통증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력은 브레스턴 박사가 개발했고요. SMR파를 보상하고요. 서파와 고베타파를 억제시킵니다. 즉 보상과 억제. 효과는 행동 안정, ADD, ADHD, 간질, 자폐 이쪽에 쓰이고 있고요. 집중력은 이제 조엘 루바 교수, 저베타파를 보상하고 서파와 고베타파를 억제시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고요. 우울, 불안, 강박증에 치유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원의 균형은 이제 오스모 교수가 개발했고요. SR판을 우뇌, 저베타파는 좌뇌 이렇게 강화시키고 서파, 고베타파는 억제시킵니다. 행동 안정과 활성화를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학습장애나 자폐 이쪽에 쓰이고 있습니다. 알파세타는 이제 엘머 그린 박사고요. 알파세타파를 보상하고 베타파는 억제시킵니다. 깊은 의식, 명상이나 약물 중독, 게임 중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즉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뇌파 조절 기법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AI 기반 임계값 자동 뇌파 조절 기법과 보상, 네, 보상과 억제 기법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고 이런 뇌파 조절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뇌파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뇌파 훈련, 뉴로 피드백 훈련이 되겠습니다. 즉 뉴로 피드백 훈련은 한 문장으로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뇌파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집중 저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을 조행하면서 스스로 집중과 자기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사회에서 냉혹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죠. 네,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분들을 인정하거나 같이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별화가 돼 있죠. 하지만 저희 뉴로 피드백이 ADD, ADHD를 겪고 있는 그 전 세계, 그다음에 한국 어린이들과 성인들의 정신을 그야말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네, 이미지는 미국 소아학회입니다. AAP죠. 미국 소아학회는 전 세계 소아 질환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기관입니다. 회원 수가 한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큰 기관인데 여기에서 그 ADD나 ADHD를 어떤 치료법으로 가장 먼저 권고하냐. 그래서 레벨 1, 2, 3, 4, 5를 정합니다. 그 중에서 레벨 1 보시면 베스트 서포트 레벨 1 베스트 서포트에서 이게 AD,
HD 아동의 뉴로 피드백 치료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을 레벨런 서포트로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라. 다음, 약물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뉴로 피드백 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할 경우가 레벨 3, 예, 뭐, 이제 모더레이트라는 표현을 쓰죠. 네, 보통. 그래서 이런 논문을 보면, 어, 우리 ADD나 ADHD로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뉴로 피드백을 훈련시켜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인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게 하고 있구나. 인정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 소아학회에서는 소아 청소년들에게 ADHD 가장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의사들이 권하는 것이 뉴로피드백 치료다. 꼭 알고 계시고 이 자료는 제가 공유할 테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이제 주 교재입니다. 주 교재는 이 책입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산만한 아이 마음 읽기란 책입니다. 그래서 주의 결핍증 20시간 해법 나와 있고요. 저자는 이제 마크 슈타인버그와 지그프리드 오스머 박사입니다. 그냥 결론 핵심만 말씀드리면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뉴로 피드백 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아마 절판이 돼 있을 것 같고 뭐 중고 서적이나 네, 제본으로는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만한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산만한 아이들이 먹고 있는 그 약물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알려드려야겠다는 분, 좀 권해드려야겠다는 분은 제품 설명보다 이 책을 좀 읽어보라고 권해주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하고 뉴로 화문에 적용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주의 집중 저하, 환경 요구에 불합치되는 문제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주의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각성 관리가 불규칙적 되는데 각성 조절 장애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자극적이고 신기하고 심지어 위험한 활동에 빠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을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절 장애입니다. 아이가 한 가지 활동을 멈추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다음 활동을 위한 중요한 도구 혹은 신호를 망각할 때 네, 이런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요. 세 번째,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에 한눈을 팔거나 어떤 오락 활동에 매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자신의 내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주변 조건의 일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변화에는 동조하지 않는다. 네, 알아봤습니다. 이 각성 관리가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고 한 가지에서 다음 활동으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어렵다. 다음. 예. 그래서 각성 관리 통합이 필요한데 특히 이런 문제, 예,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데 매우 어렵거나 또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 학생들의 문제는 자가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주변 일들을 내부적으로 다루는데 일정한 에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며 이런 아이들은 일관성 있게 주변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성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선택적 스케줄, 선택적 정확성, 네, 선택적 시간 준수, 선택적 규칙 준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뉴로하모니의 각성 조절 및 유지 메커니즘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ADD, ADHD이고요. 초기 치매 이분들도 거의 ADD나 ADHD죠. 네, 반응은 똑같습니다. 뉴로하모니는 첫 번째, 기저 상태를 분석합니다. 예, 아주 기본적인 상태를 분석하는데 뇌가 각성이 안 돼 있죠. 그걸 이제 저각성, 과각성이란 말 씁니다. 지금은 이제
뇌가 각성이 안 되고 있다 해서 저각성 이런 표현을 썼고요. 저각성 뇌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ADD, ADHD 초기 치매의 공통 특징은 델타 세타파가 과다하는 겁니다. 델타 세타파가 과다하다. 몽함, 산만함, 인지지연 이런 문제가 생기고 SM알파 저베타 이런 활성뇌파는 부족하다.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외부 자극, 수업이나 지시나 대화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뇌의 특성을 파악했다면 목표를 세워야죠. 어떤 목표를 세웁니까? 일단 델타 세타파, 이게 수면 뇌파거든요. 뇌 기능 저하 뇌파죠. 이거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졸림, 산만감 완화, 감각을 정돈하게 되고요. SMR 저베타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주의력 및 자극 통합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고베타파는 상태에 따라 조절합니다. 과잉 각성 시 억제하고 집중 유지 시 살짝 나올 때는 활용하게 되죠. 하지만 고베타파는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억제와 강화, 조절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네, 실시간으로 뇌파 분석, 본인 뇌 상태를 확인하고요. 내가 집중이 안 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실시간 자동 임계값 조정하게 됩니다. 뉴로하모니가 예, 현재 상태에 맞추어서 훈련 난이도와 목표 뇌파 수준을 자동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네, 임계값 자동 조절하게 되고요. 지속적 피드백을 통한 뇌 각성 통합. 뇌파가 목표 범위에 들어오면 음악이나 땡소리죠. 이건 뭐 땡소리입니다. 땡소리라든가 시각 피드백을 줘서 즉시 보상을 해줍니다. 그 외부 자극, 소리와 시각, 그리고 내부 상태, 주의 집중을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 외적 요구가 내부 인지 활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더욱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뇌 훈련할 때 이 땡소리의 의미가 뭐고 땡소리가 날 때 어떤 점이 뇌에서 좋아지는지 네,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의 그 핵심은 그 학생이 쓴 훈련 일지의 그 목표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 자극, 소리, 그 다음에 시각, 프로그램이 바뀌거든요. 네. 이것과 내부 상태, 내부 상태는 뭐가 되겠습니까? 뇌세포와 세포의 신경 전달 물질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을 때만 땡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집중을 연습하고 있다면 내부 상태, 주의 집중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외적 요구와 내부 인지 활동 간의 통합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훈련 과정의 3단계 통합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식하고 뇌파 조절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뇌를 훈련시킨다. 네. 그다음 각성의 유동성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에서 나온 신호를 인식하고 기억하며 통합할 때 조절장애 현상이 나타나면 자동차의 변속기처럼 중증 뇌가 기어를 바꾸어 뇌파를 수정하는 데 필요한 각성의 유동성 문제가 있거나 발달의 불충분하게 발생한다. 네, 각성의 유동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뇌가 상황에 맞게 긴장하고 이완하고 집중하고 확산 상태를 유연하게 그다음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주변에서 어떤 신호가 막 나오는데 조절장애가 생기면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뉴로하모니는 이런 이 각성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 네. 사용자의 뇌 상태에 따라서 각성 수준의 기준값을 실시간으로 조정, 이를 통해 사용자가 쉽게 유동적인 각성 조절 루틴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마치 수영할 때 물의 저항에 따라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메커니즘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말은 실시간으로 자기 뇌 상태를 조절하면서 실시간으로 뇌가 이렇게 물결처럼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에서도 예,
기준값을 정해서 실시간으로 조정해 준다는 것이 뉴로하모니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뉴로하모니의 자기 치유 능력 강화법입니다. 어떻게 뉴로하모니는 자기 치유 능력을 강화시키는가? 1번, 자가조절 능력 회복의 전제는 뭐냐면 뇌파 측정입니다. 뇌의 현재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뇌가 과도하게 피곤한지 과잉 흥분 상태인지 알지 못합니다. 뉴로하모니는 뇌파 분석을 통해서 뇌의 비정상적 활성 패턴을 눈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네, 현재 상태를 인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조건 반사 기반입니다. 학습 또는 재학습 구조 설계. 파블로프 조건 반사 이론과 스킨의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에 기반하여 올바른 뇌파 상태가 도달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뇌파가 나오게 되면 땡 소리든 예, 땡 소리든 하면 화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뇌는 스스로 균형을 찾는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 뇌파별 자기치유 활성화 포인트입니다. 알파파는 자기치유, 이완이나 면역 반응, 회복, 자율신경 안정에 자기치유 관련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R은 주의력 회복이나 감각 과민을 억제하거나 수면을 조절하는 데도 SMR이 들어가고요. 저베타는 인지적 문제 해결력, 계획성, 실행 기능과 관계가 있고요. 고베타파 억제는 스트레스나 과각성으로 인한 자율신경계를 교란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 치유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자기 치유를 돕는 반복 루틴 구성. 뇌는 한 번의 피드백으로 변하지 않지만 반복된 피드백, 총 20회에서 40회 정도 하면 회복 경로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손상된 뇌망, 외상이나 치매 전 단계, 손상된 뇌망의 대체 회로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네, 베슬반 데어클크 교수의 그 강의를 들으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사진, 그림 그린 것을 보여주면서 너무 이건 그 나이 때 그리면 안 되는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다 했는데 요 뉴로 피드백 훈련을 하고 아이가 그림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베셀반 데어클크 교수의 얘기는 새로운 뇌회로를 새롭게 만들면 된다. 뇌회로를 새롭게 연결하면 된다. 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네. 우리 뇌의 가장 큰 그 특징이죠. 뇌 가소성. 네. 뇌 가소성을 극대화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자기 치유 활성화는 자기 치유의 능력, 뇌 가소성이죠. 뇌 가성을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로함을 통한 새로운 뇌의 패러다임이 창조되는 과정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들이라 좀 반복이 됩니다. 네, 그래도 원칙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뇌가 좋아지나요 하면은 요거를 갖고 설명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기존 뇌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뇌팔 측정에서 평소 자신의 뇌 상태, 산만 피로, 과긴장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뇌팔 측정이 되면 이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뉴로민 뇌팔 측정에 자신의 실제 뇌 활동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게 의식과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매를 걱정하고 있다가 뇌팔 측정했는데 정말 치매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 정말 훈련해야겠다. 예, 이런 의식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조절을 가능케 하는 피드백 메커니즘. 실시간으로 시각, 청각적 피드백을 제공해서 사용자가 스스로 어떤 상태일 때 좋은 결과가 나온지를 학습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은 고전적 조건 형성과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 파블로프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원하는 뇌파는 강화시키고 원하지 않는 뇌파는 억제시킵니다.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베타, S알파는 강화시키고 델타 세타는 억제하고요. 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알파파를 강화하고 고베타파를 억제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뇌파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됩니다. 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뇌가 들어온 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 훈련할 때 나오는 그 내가 꼭 필요한 뇌파, 예, 그 땡땡 소리 알려줄 건데요. 예, 많이 나오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반복적인 원하는 뇌파는 계속 나오게 하고 원하지 않는 뇌파는 계속 억제시키면서 훈련이 진행되는데 요거를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의 훈련 레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뇌의 신경 가소성의 활성화입니다. 반복 훈련을 통해 뇌는 구조적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변화는 뇌의 특정 회로 강화 및 불필요한 회로 억제를 통해 기능을 최적화시킵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뇌 습관이 만들어지는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단순히 순간 집중력 향상이 아닌 나의 뇌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 체계와 행동 패턴이 잘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과 신체의 기반, 예, 정신과 신체의 기반이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의식을 해야 하고요. 예, 그 다음 뇌파, 뉴로필을 하게 하고요. 자기조절 능력을 강화시키면 이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게 하면 됩니다. 네, 의식적으로 느끼고, 네, 뇌파 훈련을 하게 되면서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은 새로운 뇌 기능 운영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새로운 뇌 기능 운영 체계를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끊임없는 반복 훈련이 최고입니다. 뇌의 주도권이 환경이나 유전에 있던 것에서 자기 조절이 가능한 의식으로 이양되는 혁신이 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은 나하기 나름이고 내가 병이 생기면 고칠 수 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결국 내가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기 치유 극대화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인간 뇌에는 스스로 치유한 능력이 있음을 암시해 왔습니다. 여기서 자기 치유 능력이라 함은 일반적인 뇌의 구조와 기능의 근원지인 자가조절 메커니즘을 학습하거나 재학습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DD 장애아를 훈련시킬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조절 상태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자기 조절이 가능할 때 본질적이고도 다른 원인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증상들도 개선이 됩니다. 행동은 달라지고 집중력은 향상되며 잠자리는 평안해지고 기분은 더욱 안정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타고난 뇌의 능력은 뇌파, 뉴로피드백으로 알려진 뇌파 훈련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몇 가지 좀 내용을 봤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책, 네, 한번 구해보셔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많이 질문하실 건데 이런 내용들이죠. 음, 뉴로하모니는 어떻게 자유치유 능력을 강화시키는가? 네, 다섯 개 한번 알아봤습니다. 뇌파를 측정하고 예, 학습조는 재학습, 네, 반복 훈련, 네, 그다음 자기치유 활성화 포인트도 봤고요. 그다음에 반복 루틴, 예, 그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과정, 그것도 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뉴로하모니라는 것은 아까 자동 임계가 조절 기법도 들어가 있고 보상 억제 뇌파 조절 기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로하모니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 됐기 때문에 훈련 기법이나 훈련 방법, 그다음에 효과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정평이 나와 있죠. 근데 1번이 제일 부족한 겁니다. 1번. 내 상태를 인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뇌파일 측정에서 나왔을 때 믿고 내가 좀 해야겠구나. 이런 의식과 시작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2번이나 3번 내용들은 4번도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모티베이션이죠. 뇌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냥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리느냐. 그러면 젊게 할 수 있느냐. 뭐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뇌파로만 가능하냐. 네, 이런 의식과 시작이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몇 가지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 책, 뉴로피드백 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